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집안에 홀로 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두 사람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계속 아이 학대해 오신 건가요? 왜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셨습니까? 아이 계속 방치해 오신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를 돌본 정황이 없었어요.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부모가 상당히 나이가 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던 건가요? 네, 이게 아버지도 상당히 나이가 어린 성년이고요. 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 7시경부터 그달 31일까지 거의 6일 정도이죠. 6일 정도 그 당시에 생후 7개월인 영아를 집에 방치했습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집에 방치했고요. 6일 동안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외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갔다가 반려견에게 핥힌 채 숨져 있는 이 7개월 영아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모에 따르면 이 아이의 양육과 이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심하게 다퉜고 집을 나간 뒤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한 줄을 몰랐다. 그리고 누구지?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엄마는 아빠가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아이를 방치를 하고 책임 전가를 위해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성년자인 아내를 포함해서 이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이례적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주범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확실한 주범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대도 학대지만 이렇게 6일 동안이나 7개월 된 아기를 방임을 했다면 그 아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대형견 한 마리와 다른 개 한 마리, 두 마리 개와 함께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다는 얘기까지 들려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련돼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둘 다 결과적으로는 뭐 성대한테 미루고 있지만은 네네. 분명한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엄중한 구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사건의 경중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구형도 좀 낮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그만큼의 이제 중한 사안으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아이 엄마한테 장기형 그리고 단기형으로 나눠서 형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예요. 예. 미성년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 소년법은 우리 일반적인 성인에서와 달리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단기와 장기를 선고를 합니다. 이 엄마에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의 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아직 선고형은 아닙니다만 네. 저것을 기준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단기형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개화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 사회를 네네.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빠 같은 경우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금 엄한 형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 아이가 숨지고 발견되고 나서 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먹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를 6일이나 방치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자신 행위가 얼마나 중한 행위였는지 네네.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렇게 엄한 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부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것이 더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데 오늘 재판 1심 선고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저는 뭐 구형량 거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소년법 60조에 따르면은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최대치로 일단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법에 적용이 되는 소년의 나이 기준선을 이제 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사실심 변론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거든요. 2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제 이 엄마의 경우에 이제 성년이 된다면은 네. 소년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형이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7개월 딸을 방치해서 결국은 숨지게 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릴 때 아동 학대라든지 아이들과 관련된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학대를 당한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고요. 네. 또 이 가운데에서 95%가
이 학대의 주체가 부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한 번 학대에 노출되면은 이 재범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아이를 훈육의 객체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이들은 훈육을 하는 대상인데 문제는 이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자가 이제까지 우리 법과 경찰 행정의 약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법으로 처벌을 하고 가정폭력도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이 아이들의 훈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킨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부를 다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둘 다 구속을 하면 자녀를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두 부부는 이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구속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엄하게 네네. 구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쉼터라든지 보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재범이라는 아동 학대에 다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아동학대의 통계가 재범률도 높고 부모가 저지르는 것도 높고 이러한 특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예. 객관적인 근거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다르게 이웃과 그리고 다른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채 부모에 의해서만 양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공공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피해 방지 예방 관련된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이 0.0006% 정도이고 이조차도 이제 일반 회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 상담용 한 명이 한 6,300명의 아이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 명이 6,300명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입니다. 발견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동학대 발견율이 일반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낮아도 4%,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9.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 정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가 있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네.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쓰지를 않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뭐 저출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러게요. 예. 낳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동학대로 2017년에 사망한 아동들이 30명이 넘는데요. 그중에 80%가 만 6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었습니다. 네. 더 학대에 취약할수록 더 높은 정도의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 지가 네. 벌써 몇 년이 됐지만은 크게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들을 더 늘리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뭐 악마적인 부모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텐데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그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늘려서 해야겠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희 국가의 존립의 목적이자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제대로 자라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나서서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